네,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 가지 뉴스들 네 가지 아주 잘 정리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앞서 인터뷰에서 나왔던 차별금지법 제정 여론조사 개요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3, 4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나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네 가지 아주 압축적인 뉴스 가져온 이우영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이우영입니다. 자, 뭐 보통 저희가 정치 소식이라던가 뭔가 화제 있는 소식을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조금 겁나고 걱정되는 소식부터 소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첫 번째로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 올렸네요. 네, 맞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도발이었는데요.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어제 저녁 6시 29분쯤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쏘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네. 비행거리는 약 360km, 고도는 약 90km고요. 속도는 약 마하 5로 탐지됐습니다. 네. 한미 정보 당국에 따르면 세부 재원을 정밀 분석하고 있는데 초대형 방사포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북한이 미사일이나 뭔가 이런 장거리 무기를 쏘아 올릴 때마다 그 고도나 거리, 속도 등을 놓고 도발의 수위를 보더라고요. 이를테면 뭐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준의 굉장히 높은 고도에 멀리 날아간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엔 제재가 논의될 정도고요. 또 단거리 같은 경우에는 뭐 통상적이다 묻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 정부 들어오고 나서 처음 쏘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규정하는지가 궁금해요. 한미 당국은 뭐라고 합니까? 네, 군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원인철 합참의장이 라케머라 연합사령관과 공조 통화를 했는데요. 네. 상황을 긴밀히 공유하고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굳건히 할 것을 확인했다고 하고요. 또 최근 북한이 연이어서 탄도미사일 발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심각한 도발이라면서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네. 또 이번 발사를 국가안보실은 중대한 도발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네, 중대한 도발 지금 국가안보실에서 나온 입장이고요. 합참의장 또 한미연합사령관은 면밀히 상황을 공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5월 이제 초중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도 굉장히 도발이 많았어요. 네, 올 들어 벌써 16번째인데요. 오늘 발사는 북한이 지난 7일이었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시험 발사한 지 닷새 만이자 16번째입니다. 네. 올해 첫 도발이 1월 5일이었고요. 그 당시에는 극초음속 미사일 2형을 한 발 발사했었습니다. 예, 참 이 SLBM도 잠수함에서 올립니다. 그러니까 공격을 받고 나면 가서 복수를 할 수 있는 무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한 도발 북한이 노리고 있는 아마 외교, 안보적인 본인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력 시위를 할 텐데 문제는 지금 거기 코로나 상황이 만만치 않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제도 얘기해 주셨지만 지금 좀 심각하다고요? 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요. 5월 10일 어제였죠. 하루 동안 전국적 범위에서 18,000여 명의 유혈자가 새로 발생했고요. 네. 현재까지 18만 7,800여 명이 격리 및 치료를 받고 있고 6명이 사망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표현이 다르네요. 유열자, 열이 네. 있는 사람 뭐 이렇게 표현하네요.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제 국가 비상방역사령부를 방문했고요. 방역 위기 상황에 대처해 국가 방역 사업을 최대 비상방역 체계로 이행한 후 하루 동안의 방역 실태에 대해 점검하고 전국적인 전파 상황이 어떠한가를 알아봤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예, 지난 정부에서는 북한의 백신 제공이나 방역 협력 얘기가 있었습니다. 국토를 맞대고 있기 때문이죠. 또 코백스라든지 국제사회의 백신 협력 수용도 있는데 북한이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좀 태도가 바뀌고 이 대화가 미사일을 쏘아 올리지 않는 또 통로가 되면 어떨까. 과거에도 적십자를 통해서 군사 위기를 좀 이렇게 누그러뜨린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게 되기를 좀 바라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참 민주당은 이 문제 때문에 계속 고심할 것 같은데 성비위가 또 발생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이 어제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 뒤 기자들에게 오늘 비대위에서 박완주 의원의 제명권을 의결했다 이렇게 했는데요. 네. 사유가 바로 당내 성비위 사건이 발생해서 당 차원에서 처리라고 말했습니다. 네. 성비위 사건으로 송구한 마음이란 말씀을 드린다면서 피해자 보호와 피해자 안위 위해서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했고요. 2차 가해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상세 내용은 밝히지 않을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무엇보다 피해자 보호가 우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박완주 의원은 최고위원, 원내수석, 정책위의장 등 요직을 거친 86세대 정치인이잖아요. 네. 뭐랄까요, 참 난감할 것 같네요, 민주당.
민주당 지도부에서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은 이 건에 대해서 당내에서 반복되는 성비위 사건이 진심으로 고통스럽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공동 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고요. 당의 윤리감찰단과 지도부가 충분히 조사한 끝에 신중히 내린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네. 또 이 민주당에서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대위원장은 우리 당은 잘못된 과거를 끊어내야 한다. 여성을 온전한 인격체로 대우하는 당을 만들어야만 국민 앞에 당당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민주당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사건이 터지면 사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정치 국면에서 분리할 때 더 공세를 펼칠 것 같기도 하고요. 물론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사안 자체의 본질적인 해결이 중요할 텐데 국민의힘은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이쯤 되면 텔레그램 N번방에 이은 민주당 M번방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네. 없을 것이다.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요. 박 대변인은 N번방의 불꽃 박지원 위원장께서 권력형 성범죄 온상인 더불어 M번방, 이 민주당을 지칭한 거죠. 네. 한가운데 놓이게 된 것도 우연은 아니라고 본다며 저분들 멱살 다 잡으려면 손이 10개라도 모자랄 듯 하지만 진정한 불꽃이 돼서 악의 뿌리를 제대로 뽑아주시길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민주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자주 언급되네요. 국민의힘에는 또 쓴소리를 다른 분야로 했었죠. 네, 경기 수원에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이제 민주당 선대위가 어제 열렸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공직자 비리 척결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어제 이제 불거진 이제 박완주 의원 성비위 의혹에 대해서 민주당은 제명 조치를 했죠. 네. 근데 이제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 의혹에 대한 조치를 지연시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서 국민의힘도 민주당과 같은 수술을 개시해야 하고 최소한 그 정도 조치는 해야 민주당을 비판할 자격이 있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예, 뭐 당 윤리위에서 다뤄보도록 논의한다라고만 나와 있고 사실은 중단돼 있는데 동일한 잣대와 기준으로서 같이 바꿀 것들은 바꿔 나가자 이런 얘기네요. 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사진 한 장도 결국 해명이 됐습니다. 네. 악의적이다, 뭐 일부러 뿌린 것 같다라는 후속 보도들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사진이 또 네. 화제가 됐네요. 네, 김건희 레이저에 황급히 술잔을 내려놓는 윤 대통령이라는 제목으로 굉장히 여러 언론에서 보도가 됐는데요. 지금 네. 사진이 올라오고 있나요? 자, 지금 사진 저희가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자, YTN 라디오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지금 관련 사진 저희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 10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린 이제 만찬장에서 포착된 사진이자 혹은 영상입니다. 그날 사진이 많네요. 네. 네. 지금 저희가 영상이 조금 지직거리면서 올라왔는데 뭐 레이저인지 뭔지는 사람들이 보는 사람의 관점에 네. 따라 다를 것 같고요. 술잔은 술이 안에 들어있는 상태에서 입에서 살짝 떼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술잔을 들었다가 아내인 김건희 여사가 쳐다보자 이제 내려놓는 장면인데요. 네. 이게 화제가 된 겁니다. 이게 뭐 음주를 즐기는 거랑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저는 사실 이런 것까지 굳이 알아야 네. 되나라는 입장도 있겠습니다. 뭐 워낙 화제가 되니까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이 역시나 뭐 굉장히 많은 의미 부여를 했겠네요. 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김건희 여사가 평소 술을 좋아하는 윤 대통령을 말린 것이라면서 이것이 내조다 이런 반응을 보였고요. 네. 이제 반면에 친민주당 성향 네티즌들은 국정도 영부인 눈치 보며 할 것이다 라면서 비난했습니다. 네. 특히 낙곰수 출신 방송인 김용민 씨는 페이스북에다가 김건희 여사가 취임식에서 윤 대통령을 잡아끄는 장면을 공유하면서 네. 취임은 윤석열이 하지만 집권은 김건희가 할 거다 이런 식으로 비판도 했습니다. 자, 꿈보다 해몽이기도 하고요. 네. 뭐 더 중요한 사안이 많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 또 안보 문제 뭐 많은데 이런 사안도 좀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만, 네. 결국은 김건희 여사 측 반응 내놨나요? 네, 김건희 여사 측 관계자는 조선닷컴과 이제 통화로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최대한 조용한 내조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했답니다. 네. 실제로 이거 음주를 말린 것이 맞느냐라는 질문도 했는데 그 부분은 확인할 수가 없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좀 공개 행사도 안 하고 말 그대로 조용한 내조라는 건 나서지 않겠다 이렇게 되는데요. 오히려 또 나서지 않으면 더 많은 구설, 네. 뭐랄까요, 이 입담꾼들의 이야기가 오르내리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술 마시지 말라고 혹시 주변에서 술자리나 뭐 네. 지인들이 얘기할 때 잔을 내려놓으시나요? 저는 말 잘 듣는 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앵커님은 어떠십니까? 저는 네 저의 길을 갑니다. 아, 네. 저의 행동은 제가 책임지는 거고요. 네. 자 마지막 소식 경제 소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식용유 대란 소식도 있어요. 아니 참 이런 뉴스 소개드릴 때마다 참 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다들 힘들게 살고 계신데 이러다가 뭐 정말 치킨값, 기름 연관된 것들, 튀김값까지 다 오르는 건 아닌가 걱정이네요. 네, 어제도 저희가 이제 치킨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곡물 가격 상승 여파로 오름세를 보이던 국제 식용유 가격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공급난까지 겹치면서 이제 파동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네. 참 걱정인데 국내 유통업계도 소비자의 1인당 식용유 구매 개수를 제한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창고형 할인마트인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전국 이제 매장에서 1인당 식용유 구매 개수를 2개로 제한을 했고요. 네. 또 다른 이제 회원제 창고형 할인 매장 코스트코도 1인당 1일 1개로 구매를 제한했습니다. 네. 이외에도 국내 유통업계가 식용유 공급 차질로 인해 구매 제한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 나오면 막 걱정하셔가지고 또 마트 가셔서 막 이미 쓰지도 않을 기름 막 사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러지 마십시오. 네. 네. 유통기한이 있고요. 그렇게까지 우리나라가 뭐 유통 대란이 일어나지는 않길 바라면서 오히려 좀 현명한 소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바라기유 뭐 여러 종류의 기름이 있습니다. 포도씨유, 뭐 까놀라유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해바라기유는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지금 가장 많이 판매하고 있고 네. 식용 팜유는 또 인도네시아고 네. 이런데 두 나라 다 지금 수출이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요. 전 세계 팜유 공급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인도네시아가 이제 자국 내 식용유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지난달 28일부터 식용 팜유 수출을 금지했죠. 네. 그래서 이제 국제 식용유 팜유 시장이 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네. 이렇게 인도네시아산 물량이 시장에서 사라지면 결국 원재료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야 뭐 기름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을 좀 대체해서 드시거나 하면 될 텐데 자영업자분들 식당 네, 하시는 맞습니다. 분들 걱정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좀 정부가 발빠르게 대책을 비축이라든지 내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YTN 뉴스에서도 기자가 직접 마트 취재를 나간 장면이 나왔는데 가격표에 빨간색 화살표가 있는데 저도 사실 무심코 지나쳤거든요. 네. 이게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는 표시군요. 맞습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요. 그 554의 콩기름은 5월 평균 판매 가격이 4,916원이었는데 네. 지난해 3,674원보다 33.8%나 오른 가격이고요. 네. 같은 가격의 해사의 식용유는 네. 4,071원에서 4,477원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대표적인 두 회사의 제품들이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라는 우려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제 창고형 할인마트에서 파는 식용유들 아무래도 이제 대형 식용유다 보니까 네. 치킨집, 식당 등에서 사용합니다. 상품 가격이 뛰어오르면 자연스레 이 기름을 사용하는 외식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네. 요즘 배달값도 오르고 있고요. 기름값도 오르고 이왕 오를 거면 월급도 같이 올랐으면 좋겠다. 그래야 되죠. 네. 네, 물가가 오르는 만큼 또 월급도 올라야 되는데요. 뭐 많은 분들이 같은 마음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주유소 앞에 보면 경유 가격이 이제 휘발유 가격보다 네. 비싸지는 기현상도 벌어졌습니다. 경유는 운송업, 뭐 이렇게 트럭 이런 네.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배달하시는 분들. 참 그분들의 주름살이 안 생기길 바라면서 오늘도 알찬 4가지 뉴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